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홍해문이라는 것,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몇 번 이 홍해라는 말은 다뤘습니다만 오늘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해라면 우리가 무지개를 뜻합니다. 그렇죠? 무지개. 그리고 홍해문은 이제 무지개처럼 생긴 이렇게 아치처럼 생긴 문을 이제 홍해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궁궐에 들어가는 문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전국의 여러 곳에 이제 이러한 아치형의 그런 다리도 있다 또는 문도 있다 해서 홍해문 또는 홍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럼 무지개는 이제 순우리말인데 이것은 어원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예전에 각막이라는 눈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나오는 홍채라는 것이 우리 눈동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또 그 낱말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로는 홍예라면 무지개 홍, 무지개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지개를 뜻하게 되겠죠. 무지개 홍은 벌레충의 장인공이다. 네. 장인공이라는 것은 이쪽 한쪽과 한쪽을 길게 연결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럼 왜 벌레충이 들어갔느냐?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선 무지개를 용이 나타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이 이렇게 길게 나타나서 이렇게 무지개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벌레 충자가 들어가고 발음과 관련된 장인공이 들어갔다. 그리고 무지개 얘는 이제 보면 비가 온 후에 주로 이제 무지개가 생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비우자가 들어갔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이 아자 들어갔다. 이것은 이제 발음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지개 얘는 이렇게 벌레충으로도 쓴다. 역시 무지개 홍에 벌레충이 들어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용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현상이다. 이렇게 봤겠죠. 발음은 역시 아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전을 제가 홍예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물론 무지개를 뜻하죠. 한자로는 이렇게 두 개로 쓴다.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7빛깔의 줄을 얘기한다. 그렇죠? 흔히 비가 그친 뒤 태양의 반대쪽에서 나타나는데 보통 바깥쪽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쪽에서부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러한 색깔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는 문의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든 아치형의 문, 그것도 홍예라고 한다. 그래서 홍예라고 하면 무지개를 뜻하기도 하고 또 홍예문을 뜻하기도 하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예문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문 얼굴의 윗머리가 무지개같이 반원형이 되게 만든 문을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유명사로서 홍예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홍예문은 문이라든지 또는 다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고유명사로서 홍예문으로 나온 것은 인천에 있는 어떤 송악동에 있는 아치형의 터널을 특별히 고유명사로서 또 홍예문이라고 한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인천광역시의 유형문화재 제49호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바로 일제시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공사를 해서 만든 문이다. 이것이 홍예문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교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는 이제 다리 교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지개처럼 생긴 다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쪽 끝은 처지고 가운데는 높여서 무지개처럼 만든 둥근 다리를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인보우 브릿지다. 이런 걸 얘기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홍교는 역시 보성에 있는 벌교의 홍교다. 그렇죠? 네, 벌교 홍교. 이게 상당히 오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또 이쪽에도 또 세 개가 이제 연결이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벌교의 홍교다. 자,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홍교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밑에 물이 있을 때는 비춰서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경 모양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생긴 홍교를 안경다리라 한다. 안경다리. 메가네밭이라 해서 안경다리라고 하는데 일본의 전국에 여러 곳에 있다. 유명한 곳은 또 관광지로 이렇게 소개도 되고 합니다. 자, 이제 홍채라는 것도 우리 눈에 있는 눈의 조리개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 때 조금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또
홍채의 색깔에 따라서 서양인이다, 동양인이다, 뭐 여러 가지 구분이 됩니다만 이때도 무지개홍을 쓴다, 홍채다. 안구의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둥근 모양의 막이다. 네. 글쎄요, 눈알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자를 쓴다, 홍채를 썼는데 이것은 역시 일본에서 번역을 할 때 네덜란드 말에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막의 중앙에 동공이 있으며 홍채의 신축으로, 예, 그렇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것으로 동공이 축소되거나 확대되어 안구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인종에 따라서 색소가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막 아이리스라고 한다. 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한 사람인데, 한 신인데 아이리스다. 이것은 이제 아이리스는 또 홍채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붓꽃이다. 그리고 사진기의 조리개다, 막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홍채를 가지고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홍채 인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인식할 때 특정인을 지정을 할 때 뭐 지문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문보다도 홍채는 훨씬 이렇게 복잡하고 해서 아주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홍채 인식 기술이 요즘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붓꽃이다, 아이리스. 붓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먹을 묻혀서 글자를 쓰는 도구, 필기 도구를 얘기합니다. 이 꽃이 이렇게 활짝 피기 전에 보면 꽃봉오리가 붓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제 붓꽃이다, 이렇게 되겠죠. 붓꽃이라면 생각나는 게 이제 고흐의 작품이, 고흐가 붓꽃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지금 고흐가 그린 붓꽃은 하나당 수백억 원이다, 500억, 600억이다, 이렇게 경매가 되는 모양이에요. 고흐가 살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만 사후에는 이 붓꽃이 또는 뭐 고흐의 그림이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 네. 우리가 이 붓꽃을 얘기하면 이 화투의 난초,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오를 초단 또는 난초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난초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은 붓꽃이다. 네. 이 붓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꽃창포라고 할 수 있는데 꽃창포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난초가 아닌데 우리는 난초로 그냥 인정을 하고 있다. 원래는 난초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지개, 홍은 무지개라고 했는데 그 무지개는 어디서 온 말인가? 용비어천가 보면 머지개라고 되어 있답니다.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라는 것은 물을 얘기한다, 물숫자. 그렇죠. 지게는 뭐냐? 문을 얘기한다, 지게. 지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나라 전통 운송수단인 이렇게 등에 지는 지게가 있고 또 문을 뜻하는 지게다. 이것을 이제 지게호라고 합니다. 그렇죠. 집호라고도 하고 지게호라고도 한다. 문호를 개방했다. 문은 큰 문이고 호는 지게문, 좀 작은 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만들어진 문이다. 그렇죠. 물이 이렇게 빛에 반사된 것을 우리 선조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오고 이렇게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처럼 생겼다. 지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 공부하면 이걸 지게호 하는데 왜 지게라고 하느냐, 도대체 지게가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집니다.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그러니까 대문이 아니고 마루와 방 사이의 문, 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면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부엌의 바깥 문을 지게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흔히 돌쩌기를 달아서 여닫는 문, 비교적 대문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그런 문을 지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호자는 지게호라고 한다. 그런 문을 나타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등에 지는 지게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이 지게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문, 그렇죠, 반듯한 어떤 큰 나무로 이렇게 만들면 대문이 번듯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한 집에서는 사립문, 사립자개, 사립문은 대나무라든지 쌀이문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을기슬기 만들어 놔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 자꾸 넘어진다.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게짝대기로 받친 문이다 해서 지게문 또는 지게호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렇게 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1번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은 물지개, 물문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지개 하면 흔히 하나입니다만 두 개가 되는 쌍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쌍무지개 뜨는 언덕 뭐 이런 뭐 어떤 청춘 소설 같은 것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것은 어느 분이 잡은 이제 쌍무지개인데 이렇게 무지개가 하나 있고 또 조금 희미한 무지개가 있다. 두 개가 떴다. 쌍무지개. 자, 무지개를 홍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홍예. 홍예에서 홍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무지개다. 순무지개. 얘는 암무지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 암수가 나오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은 무지개 자체가 용의 모양이다. 어떤 용이다. 그럼 암수가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이 크고 뚜렷하게 생긴 것은 홍이다 한다. 순무지개다. 예. 그리고 조금 희미하고 한 것은 암무지개다 해서 이것은 예가 되고 이것이 홍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깔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아래로 내려오듯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쪽에 암무지개는 색이 반대다. 색이 반대다. 여기서부터 나간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서 좀 색이 엷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럼 무지개 색깔은 몇 개냐? 5개냐? 7개냐? 우리가 흔히 5색빛깔 무지개 또는 7빛깔 무지개 하는데 어느 것이 많으냐? 무지개가 7색이라고 알려지게 된 건 뉴턴이, 영국의 뉴턴이 스펙트럼 실험으로 찾아낸 연속 스펙트럼의 색을 토대로 해서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계에 따라서 색을 나누었다는 얘기가 정설이라고 어디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사실은 색을 굉장히 세분할 수 있기 때문에 7개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세분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봐서 대략 구분하는 게 7개다. 그러면 뉴턴 이전에 유럽에서 어떻게 됐냐? 5색이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5색으로 나누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무지개를 5색 빛깔 무지개 5색으로 나누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돼 있는데 뉴턴과 관련된다.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홍해문 예자는 이렇게 2개로 쓸 수 있다. 홍교, 그렇죠. 홍교, 또 홍채 이럴 때다 무지개와 관련된 글자를 쓴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